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융합기반보호팀 이향진입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스마트 공장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입니다.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는 5G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이에 앞서서 스마트 공장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보안 위협 동향과 이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제 관련 부처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 진흥원 내부의 어떤 의견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실 내용이죠. 근데, 사실 스마트 공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하고, 스마트 제조라고도 하는데요. 다양한 용어로 지금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용어들마다 각각 사용되는 부처나 분야에 따라 좀 각기 쓰이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두 개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었던 용어고요. 국내에서는 팩토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 공장이라는 용어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 쪽에서는 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TTA 용어 사전이나 KS 표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정의는 둘 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정의 모두 이제 제조 공정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이나 품질,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조 공정에 ICT를 적용한 보다 지능화된 공장들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목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보고서에서 스마트 공장 시장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는데, 발표 자료에 있는 것처럼 마켓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보시면, 스마트 공장 시장이 2019년도에는 1,537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2,448억 달러까지로도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멘스나 벤츠 등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고 하루 5천만 건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불량률을 0.0012%, 에너지 효율을 30% 재고를 달성했다라고 할 정도로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스마트 공장 보급 및 고도화 정책을 계속 마련해서 국가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작년 18년도에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고, 작년에는 5G 기반 스마트 공장 고도화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보급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스마트 공장 구축이 활성화가 된 배경에는 사실 5G 기술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G 기술의 초고속, 저지연성, 초연결 특성은 스마트 공장에서 요구하는 가용성 및 연결성, 그리고 실시간성 등을 만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공장은 더욱더 이제 가속화될 거라고 여겨지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안산에 있는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에 있는 데모 공장에는 중기부와 과기부 그리고 통신사들과 협력해서 5G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공장 서비스 운영 가능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슈긴 하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작업 환경들이 점차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앞으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라도 공장 디지털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발표한 그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 보급 사업의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생산성은 생산 원가가 15.9%나 낮아졌고요. 품질, 납기 준수율,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로 인해서 공장 스마트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서 리쇼어링이라는 효과가 이제 촉발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리쇼어링이라는 건 여기 발표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해외에 나와 있는 그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걸 복귀를 하는데 굉장히 국내의 어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 공정에 ICT 기술을 적용하는 건 뭐 생산성 측면이나 효율성 그리고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ICT 기술을 접목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로 인한 보안 위협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안 위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딜로이트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고요. Security for Smart Factory라고 해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보시면 최근 1년간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이 40%에 달했고요. 사건 한 건당 평균 금전적 피해 규모가 하나로 약 3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랜섬웨어나 스푸핑, 스피어피싱 등의 공격이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난 걸로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보안 위협으로는 비인가자의 접근, 운영 중단, 지재권 탈취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보안 위협들이 사실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도 스마트 공장 그리고 이제 제조 분야에 많은 보안 사고들이 일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이런 보안 사고들이 더 많이 이제 보고되고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보안 사고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제조사인 노르스크 하이드로사에서 랜섬웨어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악성 코드 유포메일 열람, 비업무 사이트 방문을 통한 랜섬웨어가 감염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감염이 알루미늄을 좀 더 실제 사용 가능한 자동차 뚜껑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압출 성형 과정에서 이 공정에 문제가 생기는 피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로 인해서 단순히 압출 공정에만 피해가 생겼던 게 아니라 이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시설들까지도 이제 연쇄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적으로 회사 업무 중단뿐만 아니라 회사 주식의 3.4%가 하락이 됐고 그리고 알루미늄 생산과 관련된 여러 공장들 여기서 브라질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라질 공장의 부분 가동 중단된다든지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본 바로는 용광로나 이런 걸 데우는 시스템들도 다 멈추게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됐었는데 사실 이 사고의 원인이나 보안 문제점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액티브 디렉토리 그룹이나 사용자 권한 설정의 취약점 혹은 관리자 계정의 취약점들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IT 시스템과 생산 정보 시스템 연계 구간의 보안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IT 보안을 담당을 하는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위협들이거든요. 그리고 IT 보안을 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자 권한 설정이나 계정 관리 그리고 IT망과 OT망 간의 구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사고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사고 사례 역시도 굉장히 유명한 사고 사례인데요. 대만 반도체 공장 TSMC가 랜섬웨어 감염된 사례입니다. 유지보수 업체 USB를 통해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는데요. 이 감염이 이제 외부와 차단된 폐쇄망의 생산용 PC 1만 대 이상을 감염을 시켰고 이로 인해서 약 이틀 동안 공장의 가동이 중단이 돼서 연매출 3%에 해당하는 약 3천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공장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이렇게 몇백억씩, 몇천억씩 손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IT 보안 쪽을 담당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큰 시사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고도 역시 뭐 유지보수 인력기기의 정보기기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이제 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라든지, 공장 네트워크가 분리가 안 되어 있었다라든지, 보안 패치나 파일 공유 등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안 패치를 하지 않았고 파일 공유를 허용했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들 기본적인 보안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IT 하는 쪽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사고는, 사실 이거는 뭐 사고로, 앞에 두 개의 사례는 사고였지만, 이 부분은 사실 사고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사고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악성 코드가 발견된 사례인데요. 1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산업용 안전 시스템을 공격 목표로 삼는 악성 코드 트리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슈나이더의 일렉트릭 트리토닉스라고 하는 산업용 안전 시스템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용 안전 시스템이라는 건 밸브와 터빈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다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가동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장이 보안사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멈춰주는 시스템인데, 이 트리톤이 발견이 됐다라는 말은 이 트리톤이 정상적으로 운영만 됐다면 실제 이 석유화학 공장이 안전사고를 막지 못하고 뭐 폭발을 했다라거나 하는 이런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 아니라 이제 악성 코드 발견 사례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MIT에서 발표된 거에 따르면 이 트리톤이 중동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마 이제 북미 같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어서 사실 좀 더 우려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트리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공격을 했는지, 혹은 어떤 형태로 제어망까지 이 악성 코드가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한 부분들이 아직 다 파악이 되고 있지 못해서, 그리고 사실 OT망에 들어가 있는 악성 코드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들어왔을 거라 예상이 되지만, 어떻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얼마 전부터 들어가 있고 어디까지 확산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되는 되지 않아서 좀 더 이제 잠재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라 전 세계적으로 다들 보안 전문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보안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공장 쪽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아주 작은 부주의, 아주 작은 기초적인 보안 위협을 활용해서 뭐 새로운 뭔가 보안 취약점을 새로 발견을 했다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IT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보안 취약점을 문제로라도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은 뭐 기존에도 사실은 IT를 아주 안 쓰진 않았기 때문에 있었겠지만, 현재 최근에는 이제 IT망을 통해서 최근엔 생산 설비들도 PLC나 로봇 등 이런 생산 설비들도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등에 직접 연결이 되는 형태도 많고, 기존에 있던 IT와 OT망과의 이제 연계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격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OT 전용 보안 대응 솔루션을 설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OT 제어 시스템 쪽은 IT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의 프로토콜이나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 보안 솔루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제어 시스템을 제조하는 쪽에서 직접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보통 공장에서는 IT 담당자들이 제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생산 담당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보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부분들이 실제 공격을 했을 때는 좀 더, 물론 제어 시스템 제어망까지 들어가는 건 어렵지만 실제 들어가고 나서는 공격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이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이버 공격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공장 쪽은 경쟁사의 매출을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해당 회사의 산업 기밀을 유출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 유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이런 사고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스마트 공장의 보안이 이런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보안 위협도 많은데 왜 보안을 못하고 강화를 못하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스마트 공장의 IT 환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는 IT망은 동일하지만 생산 설비 쪽에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이나 제어망의 구성은 사실 기존의 IT 환경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표는 보시면 IT하고 OT망의 좀 시스템, 통신 역할, 사용기간 쭉 해서 좀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좀 중심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공장 쪽에서는 TCP/IP가 아닌 제조 설비 전용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대부분 IT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이 많은데 이 제조 설비의 전용 통신 프로토콜에 적용을 하려면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되거나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새로 개발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전용 통신 프로토콜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해당 제품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해당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만들 수밖에 없고 혹은 좀 공통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일부 구간에 이제 붙여서 쓰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밖에 제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 제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보통 이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형태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임베디드 형태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탑재돼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한다거나 혹은 추가로 다른 IT 하드웨어를 부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지만 사실 공장에 들어가는 생산 설비들은 한 번 들어가면 최소 10년, 20년 많게는 몇십 년을 쓰는 장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일단은 이전에 도입되어 있는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기능들을 탑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드러내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밖에는 보안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사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할 수 있는 투자 여력도 없어서 실제 스마트 공장의 보안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국내에서는 대형 스마트 공장이나 발전소 같이 공공 쪽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대형 규모의 중요한 스마트 공장 내지는 발전소 같은 이런 제어 시스템, 대규모의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런 분야들은 사실 정부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발표드리고 스마트 공장 보안 위협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혹은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기 좀 어려운 부분 스마트 공장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는 지난 몇 년 동안 스마트 공장 분야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부처도 다니고 여러 관련된 기관들도 다니면서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보안 위협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오래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IT 보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스마트 공장 보안 위협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정답일지 아닐지는 사실 저희도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나 실현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치하고라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대응 방안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스마트 공장 보안 위협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IT 관점에서 말하면 소위 말해 제조 분야에서 관련 서트라 아이삭 등을 구축을 해서 보안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발전소라든지 대기업 스마트 공장들을 대상으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은 사실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그리고 관련된 제조사 일부만 불러서 비밀리에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이렇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기가 자사의 어떤 보안 사고가 굉장히 큰 폴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보안 사고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IT 쪽에서는 많이 있는 것처럼 제조 분야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과기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이 대응 방안 역시도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응 체계만큼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국내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보안 기술이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공장 운영 기업하고 보안업계 간 매칭을 통해서 맞춤형 보안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는 걸로 이제 제안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건 방법론적인 문제인 거고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보안업체를 포함을 한다라든지 혹은 그 보안업체들에게 일부 매칭 펀드 형이든 어떤 형태로든 일부 지원금을 통해서 특정 공장에 필요로 한 기술들을 개발하게끔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 자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그 공장에 맞게끔 적용하는 걸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든 어찌됐든 보안 업계들이 스마트 공장 쪽에 기능을 제공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든 제품을 개발하든 혹은 컨설팅을 하든 형태의 어떤 서로 스마트 공장 운영 기업과 보안업계 간의 어떤 매칭을 통해서 보안성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나 말했지만 보안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의 보안 교육을 해서 보안 인식을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고 보안 인력들을 스마트 공장에 좀 특화된 보안 인력들을 양성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저희 원에서는 융합산업의 전문성을 갖는 보안 인력 양성을 위해서 융합보안대학원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도 거기 이제 하나의 분야로 들어가 있고 OT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보안 인력을 좀 양성을 해서 필요한 산업에 제공을 해주기 위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진 못하지만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부처 차원의 스마트 공장 보안 거버넌스 구축 및 제조 보안을 전담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사업 및 정책을 결정하는 중기부 산업부와 보안 전담 부처인 가기정통부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정 부분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좀 그냥 형식적이라기보다는 버추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발표 자료에 예시한 것 같은 업무들을 좀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스마트 공장 보안을 위한 정책이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가 별도의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공장뿐만 아니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보안 전담기관의 설립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담기관이 사실 앞에 발표 자료에 쓰인 것처럼
보안 위험 모니터링이나 분석 대응, 평가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응 체계 내에서의 어떤 아이삭이나 서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제조 산업 쪽에 보안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기관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설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좀 더 현실적인 방안 중에 하나로서 뭐 산업 분야에 있는 각종 정책이나 제도 안에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가하는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제나 뭐 안전보건 진단, 산업시설 위험성 평가 제도 이런 등등등의 제도에 보안성 평가 항목 내지는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을 했을 때 추후에 이제 보안 내재화 및 사후 보안 촉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중에 실제로 저희가 저희 인터넷진흥원이 가기정통부와 함께 스마트 공장 보안성 강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좀 담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 공장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스마트 공장을 대상으로 OT 분야를 포함해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기반으로 저희가 보안 모델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보안 모델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계층과 각 계층별 장비의 위험 요인, 주요 활용되는 산업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대응 방안에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스마트 공장 보안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스마트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일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4개 공장을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공장 전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명 스마트 공장이라고 부르는 스마트화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을 하고 단순히 취약점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하면서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결과물을 어떤 사례로 포함을 해서 저희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보안 모델로 만들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외에서 말하는 표준이나 가이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아키텍처 형태의 구조로 이제 보안 요구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좀 더 국내 스마트 공장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대안들을 일부 포함을 해서 보안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개발이 되면 추후에 이제 대상되는 스마트 공장들을 단순히 이제 스마트 공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00% 적용은 어렵지만 좋은 사례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추후에 만들어지면 저희가 관련 홈페이지나 정보들을 통해서 배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스마트 공장 제어 설비 대상 보안 테스트가 가능한 보안 리빙랩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내에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한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되면 정식 오픈할 예정이고 제어 설비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의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보안 업체까지도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인 오픈 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좀 공유를 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내에 하나의 섹션으로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텐데 추후에 이제 오픈을 하고 나면 언론 보도라든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를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업체들에서는 많이 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스마트 공장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사업을 제안도 하고 막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올해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많이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보안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들, 관련 기관들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 관련 부처나 관련 기관에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사업들을 조금씩 사업화하고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그 산업 쪽에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가 지금 몇 년 사이에 보안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지를 고민을 하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도 사실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 거고 저희는 사실 IT 보안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협력을 해서 해나가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산업에 대해서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산업과 관련된 부처, 또 관련 기관들 저희와 함께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